액션! 안녕하십니까? 얼굴에 바르는 것을 리뷰하는 여자 얼마뇨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샥! 랑콤의 땡클래리피크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요게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땡미라클이 없어지고 나서 요게 나온 걸로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얘가 랑콤에 가끔 이렇게 하얀 패키지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얗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뭐 랑콤 원래 쓰던 그 패키지 갖다가 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로록 요런 스타일이네요. 요런 것들을 일단 납작 브러쉬로 한번 해봐야죠. 오랜만에 꾸슬 촉촉한 파운데이션의 전형적인 그런 느낌으로 브러쉬에 발립니다. 제 얼굴에는 이 색상이 P01이기 때문에 되게 밝을 거예요. 촉촉한 애들을 너무 쭉쭉 끌어서 바를 경우에는 기초 발랐던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끊어쳐서 바르는 것도 괜찮고, 특히 꾸셀처럼 넓적한 브러쉬로 바르실 경우에는 더더욱 쭉쭉 끌기보다는 타카타카 치면서 발랐을 때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모공 사이사이에 채워질 때도 이렇게 타카타카 쳐주면은 브러쉬 끝에가 모공 사이사이에 속속 들어가면서 얇은 파운데이션인데도 모공을 채울 수 있는 또 이게 그런 스킬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브러쉬라는 게 저도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바르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줘야 되는 게 원래 그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쭉쭉 펴발리면서 발라야 되는데 이게 정답일 수가 없어요. 또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기초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랑콤이야 기본적으로 발림성이 너무 좋고 해서 발라보니까 되게 땡미라클의 느낌이 나고, 향기는 그 랑콤 특유의 화장품 진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올라오네요. 딱히 밀착이 안 되는 것도 없고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무난한데요? 조금만 더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눈 밑에랑 코 옆에랑 조금 더 발라볼게요. 실버 라인이 심심해가지고 브러쉬를 빨아놨어요. 화홍의 3번 982번 브러쉬입니다. 땡미라클 리뉴얼 된 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랑 큰 차이는 땡미라클보다 조금 더 밀착력이 좋아진 느낌? 저는 땡미라클 좋기는 좋은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스펀지로 했을 때 탁탁 붙는 느낌이 있고 브러쉬로 했을 때는 터치를 너무 계속하면은 조금 덜 들러붙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거는 되게 촉촉한데도 막 빙글빙글 도는 느낌은 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분기하고 어우러졌을 때 내 피부가 좀 비치면서 이게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깨끗하게 느껴져서 좋아하실 분들 계시고 나는 유분이 워낙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이어서 없어지는 거 싫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은 좀 잘 안 맞으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 코에 피지가 좀 막 올라와 있거든요? 어제 낮에 세수를 하고 밖에 안 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지 끝에 이렇게 또글또글 뭉치는 게 있네요. 근데 요거는 세수를 안 하고 피지가 많으면 이렇게 발립니다. 에이? 이래서 잘 씻어줘야 돼요. 이쪽에도 살짝살짝 커버해보고, 홍조는 한 요정도? 제가 조금 더 발라볼게요. 얘는 워낙 얇아서 저는 모공 브러쉬하고 쓰는 거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얇은 애들은 모공 브러쉬 써봤자 이렇게 쓱쓱 올려줘야 되는데 모공 브러쉬처럼 깊게 박는 애들은 오히려 더 커버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쫀득한 애들하고 모공 브러쉬는 궁합이 좋아가지고 너무 촉촉해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쌓이는 거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최대한 탁탁거리면서 올리고 있는데 주변부를 연결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조금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이게 좀 묽은 애들이 성질이 이렇거든요. 파운데이션에는 상아빛이 보이죠? 여러분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맑은 상아빛의 랑콤이야. 파운데이션 색상 워낙 잘 뽑으니까.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게 다크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냥 에센스 섞은 파데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오히려 브러쉬로 바르면 컨트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촉촉이라가지고.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뭐랄까 수채화 물감 터치하듯이 지금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을 또 너무 많이 터치를 하잖아요. 각질이랑 피지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지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모공 못 채워주고 지금도 제가 터치를 끝내야 되는데 때가 도골도골 밀려 나오듯이 그렇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우려면 퍼프인데 제가 퍼프 해볼게요. 요거는 미샤 퍼프예요. 미샤가 지금 퍼프를 따로 파는지 모르겠는데 미샤 퍼프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을 해주니까 수분량을 좀 가져가서 포석포석 잘 들러붙네요.
저는 계속 그냥 땡미라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만약에 땡미라클이랑 얘를 들이대고 둘의 차이점을 봐라 하면은 얇기가 조금 더 얇아졌다? 그 정도? 바르면 바를수록? 그리고 원래 또 이렇게 엄청 촉촉하게 나온 파운데이션들이 지금 저 열감이 되게 많잖아요. 촉촉해서 좋기는 한데 열감 많은 피부에 오히려 안 올라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땡이돌처럼 건조해요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약간 그런 포슬한 느낌을 가진 애들이 홍조에도 사박사박 올라가거든요. 왜냐? 열감이 있더라도 걔네는 자기들끼리 잘 들러붙어요. 조금 더 묻혔어요. 그래서 그 홍조 위에 조금 두께감이 생기더라도 자기들끼리 싹싹 쌓이는데 이런 애들은 피부 속에 계속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감 있는 피부에 어쩐지 모르게 촉촉해서 다 얇게 표현이 된다는데 내 피부에 왜 이러나 싶을 수 있죠. 원래 좀 저도 뭐 트러블이 많고 가리고 싶은 데가 많은 사람으로서 뭐 이런 얘기가 애석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얇은 파운데이션일수록 사실은 피부가 가릴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발랐을 때 스트레스가 적어요. 왜냐면은 커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얇은 게 쓰고 싶어 해가지고 얇은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가리고 싶거든요. 그럼 그 얇은 애들을 가지고 더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되게 쉬워요. 이런 얇은 애들은 가릴 수 있는 한계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터치가 약간 오버쿡처럼 오버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는 한 70%의 커버력으로 끝을 내야 이 파운데이션의 장점만을 느낄 수 있는 파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펀지로는 저는 딱 이 정도만 하고요. 질감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여기는 광이 좀 더 살고 여기는 약간 매트한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그러네요. 일단 코 옆에는 제가 브러쉬로 컨트롤을 하고 제가 지금 바비브라운의 세럼 노블 파운데이션? 뭐 그것도 살짝 리뉴얼이 된 건지 새로 나왔잖아요. 그 세럼 파운데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비 되게 덕후일 때부터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걔를 바르면은 이 피지 같은 게 오히려 더 일어나면서 찰흙을 바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약간 비슷해 지금 이 느낌이. 근데 이런 파운데이션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얘를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피지 분비량이 거의 없고 모공에서 유분 뿜어내는 것도 덜한 분들은 이런 거 바르면 착착 달라붙죠. 이거를 만약에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 이 파운데이션 사면은 뭐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한번 또 멀리서 볼까요? 어때요? 색깔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아마 또 이렇게 발림성 보시면은 랑콤 이번에 나온 파데 너무 좋은데 하시면서 마음이 드렁드렁 하실 거예요. 예쁘긴 너무 예뻐요. 제가 바르면서 말씀을 드린 거를 듣고 보면은 뭐야?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그냥 좀 별로라는 건가? 어쨌든 피부 깨끗한 사람들이 사면은 좋다는 건가? 네, 솔직히 그래요. 이 땡미라클, 땡클라리피크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고급진 또 제형이기도 하거든요? 얇으면서도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발라서 이렇게 피부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게 근데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땐 생각보다 바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코에도 피지도 되게 많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P01 색상인데도 목에서 화사는 하지만 그렇게 동동 뜬 느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색감이 진짜 고급스럽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지만 컨트롤은 꽤나 필요할 거다. 지금 이거예요. 보면 물론 이 정도면 되게 깨끗한 편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도자기처럼 깨끗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해요. 근데 화면 조금 어둡게 해보시면 이게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코에 피지가 있거든요. 이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오케이. 모공 커버. 그거 놓칠 뻔했네. 모공 커버는 얇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잡모공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생각보다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한 김에 제가 코 밑에 빨간 게 얼마나 가려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파운데이션이 얇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는 건 맞는데 컨실러를 당연히 따로 써줘야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원래 커버력을 올리려면 파데로 다 하는 거 아니고 정통 메이크업에서는 컨실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 컨실러랑 그런 거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쿠션이나 파데로 좀 웬만하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데 이런 촉촉한 애들이 약간 이쪽에 쌓을 때 얹어줘야 되지 착착 밀착력 있게 잘 붙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바르다 보면은 조금 더 뜰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되게 뻑뻑한 애들하고 섞어 쓰기 진짜 좋아요. 오히려 밀착이 엄청 잘 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빳빳함이 덜해서 뭐 더블웨어 이런 애들이랑 섞었을 때 적절하게 농도를 조절을 해준달까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부트하고 비교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밀착력에 있어서는 솔직히 리부트가 조금 더 나아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리부트가 쓰기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커버력도 조금 더 리부트가 잡아주고 얘는 더 투명하고 더 얇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 어쩌면 조금 더 소수이신 분들이 찾는 파운데이션일 수 있다?
딱 내가 원하는 표현이 뭔가 정해져 있는. 난 촉촉하고 얇아야 돼. 근데 리부트는 좀 적당한 거, 커버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촉촉하기도 했으면 좋겠고 바르기도 좀 쉬웠으면 좋겠고 그러면 솔직히 리부트를 조금 더 추천하죠. 땡이돌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땡이돌은 건조한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기초가 조금 덜 됐거나 너무 많이 발랐거나 했을 때는 당김이 다른 애들보다 더 오던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만큼 그 얇지만 파우더리한 게 쏙쏙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어쨌든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이 클라리피크는 정말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딱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죠. 그리고 촉촉한 파운데이션 하면은 대명사 퓨처리스트 그 친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퓨처리스트는 되게 쫀득한 애예요.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속에서 피부가 비치면서 보인달까요? 근데 이 클라리피크는 촉촉한데도 그 속 안에 뭔가 이렇게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퓨처리스트가 바르기에도 조금 더 편하고 스펀지가 먹는 거는 퓨처리스트가 좀 더 있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저는 만약에 완전 촉촉을 간다 하면 어쩌면 퓨처리스트를 조금 더 추천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퓨처리스트보다는 얘가 좀 더 커버력이 있다? 헤라랑은 비교하면 헤라는 요즘 스타일의 세틴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얘는 세틴한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촉촉하고 예전부터 촉촉함에 익숙해 오셨던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면 그래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이거지 하는 어쩌면 정통 촉촉. 디올 프리시티즈랑 요가 아니고요. 디올 프리시티즈랑도 비교를 해주세요. 디올은 정말 발림성이 너무 좋죠. 걔는 그냥 쭉쭉 갖다 대면은 나 납작 브러쉬 연습하고 싶어요 하면 디올 쓰시면 돼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제형일까요? 네,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안에 입자들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는 지속력이 괜찮네 하실 것 같아요. 땡미보다 지속력을 조금 더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컨트롤이 어려워서 되게 별로 좋지는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땡 클라리피크를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납작 브러쉬 두께감 있는 거 말고요. 이런 얇은 납작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얇게 한번 깔아주세요. 느낌은 한 30%에서 40% 얇게 깔아주시고 컨실러로 피부 표현에 음감, 양감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그래서 컨실러 밝은 걸로 여기 앞에를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꼭 이런 파운데이션을 쓰셔야 해요. 이게 그 방법이 땡 클라리피크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완벽하게 내가 많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를 커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땡 클라리피크. 커버력은 좋은 편인가요? 네, 커버력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도 괜찮아요. 쭉 끌어올리면 90%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그 90%를 끌어올리기까지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땡 클라리피크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 이 이름은 정직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드레이팅 하면은 촉촉하다. 그래서 이 촉촉한 것의 정통에 맞춰서 나온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발림성이라든지 커버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좀 별로가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남았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브랜드에서 우리는 촉촉하게 만들 거야 하면은 그 촉촉의 길을 한 번에 이렇게 갔을 때 아유 되게 메이크업 브랜드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확합니다. 나는 커버력도 챙기고 요즘에 괜찮은 거 쓸 거 없나 하시는 분들보다는 난 촉촉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촉촉하다고 하면서도 요즘은 그렇게 덜 촉촉한 느낌이지? 촉촉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는 얘를 빼놓을 순 없다. 까드. 메이크업 한지 6시간 반. 아주 형광등 아래에서 신랄하게. 원래 형광등 아래에서 요 눈 밑 주름도 더 강해 보이는 거 아시죠? 저는 다크닝 걱정을 했는데 다크닝이 없어요. 땡미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땡미보다 지속력, 밀착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 옆에 끼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죠? 이쪽도 괜찮고. 저 원래 여기 미간에 주름이 되게 세거든요. 뭐 요 정도? 요거는 뭐 다른 파데도 거의 있는 거고. 모공 도드라지는 것도 거의 없어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촉촉이라고 해서 다 바르기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이 파데가 아무래도 컨트롤이 조금 더 필요한 파데임은 맞고, 색상은 예쁘고 다행히 다크닝은 없고 모공 채움에도 나쁘지는 않고, 촉촉 파데가 살짝 변형돼서 싫으셨던 분들이 정통 촉촉 파데를 원하신다면 이 클라리피크로 가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빼먹을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립 리뷰하느라고 여기 인중은 많은 양을 발랐다 지웠다 반복했거든요. 물론 모든 파데가 이런 상황에서 아주 고울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촉촉 파데다 보니까 얘가 뽑아낼 수 있는 커버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버력 이상으로 너무 많이 양을 올리게 되면 촉촉 파데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이 지저분할 수 있다. 각질이 케어가 덜 된 상태에서는 더더욱.